받아 마음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민서입니다. 아로마 세라피의 주인공이죠.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주니퍼 베리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니퍼 베리요. 말 그대로 베리, 열매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이 주니퍼는요, 옆에 보타니컬 네임 식물학명을 보면은 주니퍼로스 커뮤니스예요. 그리고 이, 어, 이 식물이 속한 그 가족이요. 가계도가 측백나무과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침엽수의 사진이 있죠. 우리에게는 이 침엽수의 모습이 아주 친숙하잖아요. 그래서 측백나무 중에 그 종류 중에 하나가 주니퍼 나무인 거고요. 바로 이 침엽수인 이 주니퍼 나무에서 이렇게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이 잘 익은 열매에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니퍼 나무, 우리말로는 노간주 나무라고도 불리우는 나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주요 생산지가 유럽 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탈리아, 헝가리,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터키, 프랑스, 영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요 생산지 말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이 주니퍼 나무는 많이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나뭇가지를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어떤 전통적인 의례나 의식에 많이 활용해온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또 이렇게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에센셜 오일의 재료로서 주요 생산하는 곳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럽 대륙과 발칸반도에 속한 그 국가들, 그 지역에서 주로 생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열매 아주 잘 익은 열매요. 이 열매를 건조해서, 이 열매를 말려서요. 그 말린 열매를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하는 것인데요. 이 말린 열매 100에서 300kg을 수증기 증류법으로 돌리면은 거기서 1kg 정도의 주니퍼 베리 에센셜 오일이 추출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나무 자체는요, 열매만 사용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옛날 사람들은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사용해 왔는가를 보면요. 사실, 음, 열매보다 더 많이 사용이 되어 온 거는 이 나뭇가지이거든요. 나뭇가지를 태워서 뭐 공간을 정화한다거나 뭔가 영혼과의 교감을 시도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여러 문화권에서 많이 사용을 해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아로마 세라피의 에센셜 오일로는요, 주로 열매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니퍼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주니퍼 베리 에센셜 오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이 주니퍼 벨 에센셜 오일은요, 아주 안전해요. 다만, 이 주니퍼 벨이 에센셜 오일이 가진 화학 성분이 콩팥을 자극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이건 연구 결과이기도 하고요. 경험적인 그런 자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콩팥을 자극을 하고 그 자극이 너무 세다 보면은 이 콩팥에서 소변을 거르는 그 콩팥을 이루고 있는 튜브를 세뇨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뇨관이 좀 손상을 입을 정도로 그렇게 자극이 좀 세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용량이 초과해서 좀 과도하게 사용을 했을 때 그런 위험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아무튼 그런 위험 때문에 임산부나 콩팥 기능이 안 좋은, 그러니까 콩팥에 어떤 질환이 있거나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사용을 하지 않도록, 금기 대상자로 어,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네. 그래서 주변에 이 아로마 세라피를 어 경험을 해 보고 싶다고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분이나 아니면은 여러분 자신이요. 뭔가 콩팥 기능에 좀 문제가 있거나 콩팥 질환이 있거나 혹은 임신 중이거나 하다면 이 주니퍼 베리 에센셜 오일은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 이 안전성에 대해서 그 아로마 세라피스트들 티저랜드나 이런 사람들이 특히 강조하는 거는요. 이런 금기 대상자에게 뭐 향기를 맡거나 그 정도는 괜찮은데 복용을 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복용하면 안 된다는 거는요. 이 금기 대상자에 한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주니퍼 벨이 예, 주니퍼 베리뿐만 아니라 이 옛날에는 그 나무 자체를 되게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해서 같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일단 우리 몸에 어떤 증상에 사용을 할 때는요. 류마티스 통증을 완화하는 데 이 주니퍼 나무의 가지와 열매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옛날 사람들은 참 신기하죠. 그걸 경험적으로 알아 가지고 예, 이 어떤 치료 용도나 증상의 완화 목적으로 사용을 해 왔는데 그게 지금 현대에 와서도요.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네. 류마티스 같은 경우는 음 가장 특징적인 게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이 관절 마디마디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거 피려고 할 때 엄청난 통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강직 몸이 이렇게 근육 관절 마디마디가 다 딱딱하게 굳어서 이게 강직이 돼 가지고 이 강직성 통증이 되게 심하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 위통, 그러니까 위가 이 배가 아프고 쓰리고 뒤틀리고 이런 위의 통증이요. 그다음에 흉통, 가슴의 통증이죠. 그다음에 복부 팽만, 뭔가 가스가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불편한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기침, 감기, 종양, 그리고 자궁 질환을 완화하는 데도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주니퍼 나무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요. 중세 시대의 유럽에서는요. 이거 주니퍼 나무를 태워서요. 공간을 정화하거나 나뭇가지를 바닥에 뿌려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태워서 연기가 공간을 채워서 그 공간을 정화하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태워서 연기를 내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 나뭇가지를 바닥에 뿌려 가지고 그 공간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령을 쫓아내고 전염병을 비롯한 질병을 예방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이 시대 사람들의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연기가 특히나 전염병을 예방해 준다는 부분이요. 어 옛날에 중세 시대까지는요. 그러니까 근대 의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음 사람들이 이 전염병을 옮기는 게, 특히 이 유럽 문화권의 사람들은요. 전염병을 옮기는 건 나쁜 공기다라고 믿었어요. 예. 그때는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개념이 아직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 이 전염병이 오는 건지, 이게 신의 분노로 이 전염병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뭐 왕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생기는 것인지 막 이러저러한 설들이 분분했었잖아요. 근데 이 유럽 사람들에게 지배적이었던 생각은 전염병은 나쁜 공기를 통해서 옮아오는 것이다, 전파되는 것이다. 이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나쁜 공기를 정화시켜 주기만 하면은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향수나 이런 것들도 되게 질병 예방을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단골로 사용이 되었던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 중세 시대는 사용을 해 왔고요. 그리고 이 악령을 쫓아내고 뭔가 공간을 정화하고 이거는요. 이 중세 유럽에서만 이런 용도로 주니퍼 나뭇가지를 사용했던 것은 아니에요. 네. 아메리카 인디언들도요. 그런 용도로 뭔가 이렇게 그런 의례나 의식 리추얼의 용도로 이 주니퍼 나뭇가지를 태워서 연기를 흡입하거나 그 연기로 공간을 정화하거나 그런 음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화나 보호를 위한 의식용으로 주니퍼 이때는 주니퍼 열매 말고 주니퍼 그 나뭇가지를 사용을 했던 거고요. 이 주니퍼 나뭇가지를 태워서 나는 연기를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되게 여러 부족으로 나뉘잖아요. 그중에서 나바오족은 행운의 연기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시베리아 샤먼이요. 네. 어떤 시베리아 샤 우리말로 샤먼은 무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베리아 샤먼은요. 지금 여기 시베리아 샤먼이 의식을 행하는 그런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트랜스 상태, 그러니까 뭔가 이 영혼과 접신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네, 멀쩡한 의식 상태가 아닌 뭔가 무의식으로 접속해서 영혼과 이렇게 교감하는 그런 상태가 트랜스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트랜스 상태 그리고 비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니퍼 가지를 태운 연기를 흡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접신을 잘 하기 위해서 네, 이 주니퍼 가지를 태운 연기를 흡입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전통적으로 이 주니퍼는요, 어떤 치료를 위해서 사용됐냐면,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과 거의 같아요. 소화불량이나 복부팽만을 완화시키고, 이게 서로서로 연결되는 거 아시죠? 소화도 잘 안 되고, 배에 가스도 가득 차고 하면은 뭐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증상을 완화하면 식욕이 촉진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 주니퍼를 사용을 했고요. 또 류마티즘도 앞에 나왔죠. 류마티즘 그 통증 특히 통증 완화하는 데 사용을 했던 거고 예 복수요 이거. 복수는요. 내가 복수하겠어. 이 복수가 아니라 음 너무 썰렁했나요? 그 배에 물이 꽉 차는 거 있죠. 체액이 차는 거 어사이티스라고 하는데 간질환 앓고 계신 분들이 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시면 배가 이렇게 빵빵하게 불어오면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물로 가득 차잖아요. 그 복수요. 아니면 그 이게 구호단체에서 캠페인 영상 같은 거 보면은 그 아프리카의 그 기아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이 배만 볼록해 있잖아요. 그게 그 배 속에 복수가 차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 복수요. 복수를 완화하는 용도로도 이 주니퍼라는 나무, 이 식물을 사용했던 거고 기관지염을 완화하는 데도 이 주니퍼 나무를 사용을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 의료는 어떻게 보면은 네. 이 식물 자체를 활용하는 허벌 메디신, 그러니까 허브 요법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허벌 메디신에서 이 주니퍼 베리, 주니퍼 나무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는지 보면은 이 앞에서 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그런 용도들이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니퍼는요, 이뇨제, 완화제, 가스 제거제의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하는 식물이에요. 네. 그리고 이 완화제라는 건요, 그 대변이 변비처럼 대변이 안 나올 때 대변이 잘 나오게 해주는 그 작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복부팽만 가스 제거해 준다 그랬죠. 배에 가스가 가득 찬 것 같을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배가 뒤틀리듯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산통, 이 콜릭이라고 하는데요. 이 콜릭은요, 통증 중에서도요,
뭔가 이렇게 날카로운 송곳이나 칼로 이렇게 찌르는 듯한 아주 극심한 통증을 산통 콜릭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이걸 사용을 주니퍼를 사용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장내 기생충, 예, 장내 기생충이 있을 때 이 기생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도 이게 효과가 있어서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위장관계 감염이요. 이거는 기생충 말고 기타 다양한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있죠. 거기에도 이 주니퍼 식물을 사용을 해서, 네, 허브 요법으로서 사용을 해서 증상을 개선하고 완화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앞에 나왔던 거 있죠. 류마티스 통증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만성 방광염에도 이 주니퍼라는 식물, 이 나무가 효과적이어서 허브 요법으로 이런 증상들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허브 요법으로 적용하는 부분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주니퍼 나무를 사용해 온 그 용도 있죠. 그게 아로마 세라피, 이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용도, 에센셜 오일의 작용 효능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주니퍼 열매는요, 주니퍼 베리는요, 또 되게 재미있는 용도로 사용이 돼요. 여러분들 칵테일 좋아하시나요? 네, 칵테일 베이스로 많이 쓰이는 진 있죠. 이 진이 어 바로 주니퍼 베리, 주니퍼 베리요. 주니퍼 베리로 맛을 추출한 그 증류 술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 술의 재료로서 주니퍼 베리가 주 재료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으로 만든 칵테일 유명한 거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네. 진으로 만든 칵테일들이 되게 다양한데 저는 마티니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이 주니퍼 베리 열매를 주재료로 해서 사용을 한다는 재밌는 사실도 이번에 이 어 주니퍼 베리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저는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를 해 드립니다. 근데요, 이게 양주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유럽의 산업혁명 시기죠. 이 그림이 지금 보시면은 1751년에 그려진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상류층에 잘 사는 사람들만 양주 위스키를 마시고요. 이 중하층의 사람들은 주로 맥주를 마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진이라는 술이 새롭게 개발이 돼서 나왔는데요. 맛은 양주 같은데 맛은 위스키랑 비슷한데요. 가격이요. 맥주보다 더 쌌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진을 엄청나게 사 먹었대요. 영국 사람들이요. 이게 영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도 싼 데다가 맛도 위스키처럼 좋고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중독이 돼 가지고요. 이 진을 사 먹기 위해서, 네, 매춘도 하고 진을 사 먹기 위해서 뭐 지 강도 행각을 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범죄도 늘어나고 이렇게 사회적인 일탈도 늘어나고 이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전체가 완전히 알코올 중독, 진 중독에 빠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 영국을 발칵 뒤집었던 술이기도 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이 진이요. 그래서 이 그림은요. 맥주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또 영양분을 함께 제공을 해주는 아주 좋은 그런 알코올인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여기 보세요. 양쪽의 그림을 비교해 보면 여기는 사람들이 아주 행복하고 풍요로워 보이죠. 그리고 되게 단정해요. 근데 이쪽은 막 사람들이 다 해벌레 해서 거의 다 폐인이 되어 있고 여기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난장판이잖아요. 그래서 맥주와 비교했을 때 이 진은 정말 악마 같은 술이다, 사악한 술이다 해가지고 이 진을 규제하는 법령까지 만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네, 그곳에 주니퍼 베리가 존재했다는 거. 네, 그것도 좀 재미있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라서, 예,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이게 에센셜 오일이랑 별 상관이 없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이 에센셜 오일의 재료가 되는 그 식물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을 같이 좀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주니퍼벨 에센셜 오일이 우리 몸과 마음에 하는 작용을 살펴볼 거고요. 그중에서 먼저 몸에 하는 작용을 살펴볼 텐데요. 주로 하는 작용을 정리를 해 보자면은 비뇨기 계통의 일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소화기 계통, 면역 계통, 피부 계통이 균형 잡힌 상태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주니퍼 베리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몸에 하는 작용이요. 하나하나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니퍼 벨 에센셜 오일의 몸에 하는 주요 작용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니퍼 베리는요. 어 모노테르펜이 그 주니퍼 베리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 중에 65%에서 많게는 9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주니퍼 베리가 몸에서 하는 작용,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정신적인 작용들이요. 모노테르펜에 작용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노테르펜의 작용은요. 아로마 세라피 화학에서 에센셜 오일 화학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옆에 모노테르펜의 화학 구조, 간단하게 도식화된 화학 구조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모노테르펜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만 짚어보고 이걸 주니퍼베리 에센셜 오일의 작용과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노테르펜은요, 대표적인 자극이 제너럴 토닉 앤 스티뮬런트.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전체적인 세포나 어떤 기관이나 장기, 조직 이런 부분들이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기능을 해요. 그리고 뭐 약해진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 기운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모노테르펜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디컨제스턴트라고 해서 우려를 완화시켜주는 작용이 또 모노테르펜이 하는 주된 작용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우려를 완화해 준다고 할 때 이 우렬이요. 컨제스턴트. 우렬이라는 거는 어떤 체액이나 혈액이 한 군데에 모여 있는 상태를 말해요. 너무 과도하게 모여 있는 상태요. 원래 우리 몸속에 체액이든 혈액이든요. 한 군데에 계속 정체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얘네들은 자기만의 루트를 따라서 끊임없이 순환을 해서 몸속에 들어온 게 우리 몸에서 그 순환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쓰이고 배출이 되는 거. 이게 원활하게 되어야지만 이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이나 체액이나 이런 액체 성분들이 독소가 되지 않고, 네, 우리 몸에 필요한 일을 딱 한 다음에 깔끔하게 빠져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려할 상태가 되면은 순환하지 못하고 한 군데 고여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인 물이 썩듯이 이렇게 고여 있는 체액이나 혈액 자체가 어떤 독소가 되기도 하고 염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로부터 다양한 건강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완화하는 거. 그래서 우려를 완화한다는 건요. 염증을 완화한다는 의미랑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순환을 촉진시켜 준다는 의미와도 연결이 되는 작용입니다. 그다음에 네,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항염 작용입니다. 에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는 화학 성분들 대부분이 이 항염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모노테르펜도 역시 이 항염 작용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항염 작용 말 그대로 염증을 억제하고 완화해주는 작용입니다. 그리고 아날제직 진통 작용이에요.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작용, 통증이 줄어들게 우리가 통증을 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또 모노테르펜이 하게 돼요. 그러면 주니퍼 베리에 이렇게 많게는 90%까지 들어있는 이 모노테르펜은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것일까? 이 모노테르펜의 대표적인 작용 네 가지와 주니퍼벨의 에센셜 오일의 작용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신의 세포, 조직,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장기의 기능, 시스템의 기능을 강화시켜 준다고 했죠. 도와준다고 했어요. 일 잘할 수 있게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거 주니퍼 베리가 우리 몸에서 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도와주는 거, 우선순위로 도와주는 것이 비뇨기계예요. 그래서 주니퍼 베리가 잘하는 일 첫 번째는 비뇨기계의 강장과 자극입니다. 비뇨기계가 하는 일은요. 음 단순하게는 우리 몸에서 소변을 만들어내서 불필요한 노폐물들을 배출을 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그 소변은 물이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수용성 노폐물들 혹은 지용성의 노폐물들이 간에서 수용성으로 전환된 그 노폐물들을 소변을 통해서 배출을 시켜 주는 그 작용이 비뇨기계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 몸에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노폐물들을 소변으로 배출을 시켜 주는 게 단순히 어떤 우리 몸에 불필요하게 수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지 않게 해 준다. 거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그런 작용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뇨기계를 강장시켜 주는 거, 튼튼하게 해 주는 거, 그리고 자극하는 거,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자극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옆에서 막 이렇게 응원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작용들이 이 주니퍼 베리 에센셜 오일에 이런 작용들하고 연결이 돼요. 다이유레틱. 이뇨 작용을 촉진해 주는 거예요. 소변이 더 잘 나오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니퍼 베리는요. 에센셜 오일을 마사지를 해 주잖아요. 뭐 전신의 마사지가 아니더라도요. 향기 맡고 뭐 롤온 같은 걸로 좀 바르고 한 방울 떨어뜨려서 냄새 맡고 이렇게 해도요. 좀 있으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요. 그만큼 강력한 이뇨 작용을 하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노폐물을 소변을 통해서 배출을 시켜 주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주니퍼 베리 에센셜 오일은 해독제, 디톡시컨트이기도 해요. 네, 독소를 제거해 주는 제독 작용을 하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만약에요. 소변을 통해서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한다면 우리 몸속에 쌓인 노폐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독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비뇨기계를 일을 잘할 수 있게 북돋아 줘서 소변을 통해서 노폐물이 잘 배출되게 하면은 우리 몸이 과도하게 산성으로 예 갈 때 이거 다시 균형을 잡아 줘요. 그래서 그 작용을 알칼라이저, 알칼리 화제라고 하거든요. 우리 몸이 너무 지나치게 산성으로 갈 때 다시 우리 몸의 pH, 산성 알칼리성의 균형을 맞춰 주는 게 이 주니퍼 베리 에센셜 오일이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너무 지나치게 산성으로 가게 되는 게 몸속에 노폐물이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시도 소변이 잘 배출이 되고 그래서 그 소변을 통해서 노폐물이 잘 배출이 되면은 과도하게 이 pH 균형이 깨져 가지고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항결석 작용을 해요. 이 주니퍼 베리 에센셜 오일은요. 여기 항결석 작용하고 용해 작용 있죠. 용해제, 디솔벤트. 얘네는 서로 묶어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항결석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칼슘이나 이런 노폐물들이 엉겨 가지고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서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은 이게 콩팥이고요. 콩팥에서 이제 소변으로 배출시키고 다 걸러내 가지고 최종적인 그 소변으로 배출되는 그 액체 성분들을 여기가 방광이거든요. 방광으로 보내야 돼요. 이 관이 어때요? 그렇게 두껍진 않죠. 혈관과 비교해 보세요. 어 관이 네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노폐물을 걸러내면서 칼슘 같은 것들이 이렇게 결정화돼서 덩어리져 가지고 돌처럼 되면은 여기 입구를 막거나 아니면 여기 이 통로에 어딘가 소변을 이제 여기 방광으로 보낸 이 통로 어딘가를 막게 되면은 그게 바로 요로 결석이 되는 거거든요. 네. 신장 결석, 요로 결석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주니퍼 베리가 이렇게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그 칼슘 결정체들 있죠. 칼슘이랑 노폐물들이 막 이렇게 엉겨 붙어서 돌처럼 된 거요. 그거를 녹여주는 작용을 한다고 해서 항결석 작용이 있다는 거고요. 녹여주는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니퍼 베리 에센셜 오일이 단순히 그런 결석만, 우리 몸에 생긴 결석만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이물질들 있죠. 그런 이물질들을 녹여서 배출해 주는 그 작용이 어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이게 에센셜 오일보다 이 열매를 섭취했을 때 그 작용이 더 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열매를 가지고 직접 먹는 용도로 나오는 제품들 있죠. 허브 제품들, 건강 보조식품, 그런 데는 주의사항에 그런 것들이 써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뭔가 원치 않는 그런 노폐물들이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고요. 쌓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 몸속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이 주니퍼 베리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정관 수술할 때 이게 묵잖아요, 그쪽. 어 근데 그 부분을 녹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니퍼 베리 열매를 섭취할 때요. 예, 그 정도로 강력한 용해 효과가 있어서 좀 그런 정관 수술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주의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적인 예인 것 같아요. 이 주니퍼 베리가 항결석 작용, 용해 작용이 얼마나 센지, 그거를 보여주는 예라고 보실 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용들을 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비뇨기계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콩팥, 신장이라고도 하죠. 이 부분이 고장이 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독소가 제대로 배출이 되지 못하면서 이 콩팥 자체, 비뇨기계 자체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이게 피부의 트러블이나 피부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통풍 같은 질환 있죠. 그런 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소변을 제대로 배출시켜 주지 못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심장과 폐가 힘들어져요. 거기 네. 심장과 폐도 계속 순환을 하면서, 네, 거기서 들어오는 만큼 나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가야 되는 그 부분에 우리 몸에 이 콩팥에서 수분을 제대로 빼주지 못해 가지고 체액이 정체되어 있으면은 심장에서 그 혈액을 내보내려고 할 때 우리 몸이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저항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심장과 폐도 힘들어지게 돼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비뇨기계의 기능. 특히 이 콩팥의 기능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정말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예, 이 비뇨기계의 콩팥의 작용을 도와주는 게 주니퍼 베리 에센셜 오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뇨기계를 강장시켜 주고 자극하는 거, 일 잘하도록 북돋아 주는 거요.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그거는 이 비뇨기계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비뇨기계는요, 특히 우리 몸의 콩팥, 키드니는요,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세포 외액량과 혈압을 조절해요. 여기서 세포 외액이라는 건요, 세포 외액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혈액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쉽게 이해를 한다면은, 혈액량, 혈관 속에 혈액의 양을 조절을 해줘요. 혈관은 우리가 도로 폭이 차량의 뭐라고 하죠? 예. 차가 많거나 적거나 뭐 이거에 따라 도로폭이 자동으로 2 차선이 됐다, 뭐 4 차선이 됐다 그러지 않잖아요.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늘어났다 수축했다 하긴 하지만 그게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확 늘어났다가 확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폭이 일정한데, 거기에 지나다니는 혈액량이 많아지면은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거고, 거기를 지나다니는 혈액이
줄어들게 되면은 혈압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관 속에 혈액의 양이 가장 적절한 상태로 균형 잡힌 상태로 네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체액량을 체액이 부족할 때는 소변량을 줄여 주고 체액이 좀 너무 과도할 때는 소변으로 그 체액을 좀 더 평소보다 많이 빼내 주고 이렇게 해서 체액량을 조절해 주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혈액도 물 성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혈액을 구성하는 그 체액 성분, 물 성분들을 조절을 해줘 가지고 그걸 통해서 혈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삼투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해요. 이 삼투압이라는 건 음 네. 이거는 콩팥에서 이제 수분을 얼마만큼 배출시킬지 소변으로 나가게 할지 그것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우리 몸의 전해질을 얼마만큼 소변과 함께 배출을 시킬 것인지 얼마만큼을 다시 재흡수를 해서 재활용을 할 것인지 그것도 콩팥에서 조절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나트륨 칼륨량을 조절을 하면서 삼투압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삼투압 조절에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흔한 증상이 몸이 붓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 주는 거는 지금 예 말씀드린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어 이 콩팥에서 그 배출시킬 건지 재흡수할지 그걸 결정해 가지고 우리 몸의 농도를 조절해 주는 전해질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나트륨, 칼륨, 염소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수소이온 농도를 조절해 줘요. 네. 이거 우리 몸이 너무 과도하게 산성화되지 않도록 해 주는 거. 앞에서 그 주니퍼 베리 에센셜 오일의 주요 작용 중에 있었죠. 예. 알칼리화 해 주는 작용이요. 네. 그게 콩팥이 이 pH 균형이 깨지지 않게 조절을 해 주는데 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줘서 우리 몸이 너무 지나치게 산성이 됐을 때 다시 균형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폐물 배설이 잘 되게 이거는 어떤 작용을 통해서요? 이뇨 작용을 통해서 다이우레틱 이뇨 소변 배출을 촉진시켜 주는 그 작용을 통해서 노폐물 배설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콩팥이 제 기능을 잘 못하면 빈혈이 생길 수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콩팥에서 그 우리 몸에 적혈구가 만들어지면은 처음에는 태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태어나서 이제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핌을 받고 이렇게 성장을 해 가지고 이제 어엿한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 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우리 몸속의 세포들도 그래요. 그래서 적혈구도 이제 처음에 태어나서는 이제 아주 어린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성분들이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이거든요. 이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이 잘 나와 줘야지 이 어린 적혈구가 유치원에 다니는 적혈구가 예 성인이 되어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은요. 에리스로포이에틴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으면 이게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적혈구가 성장하지 못해서 적혈구가 만들어지기는 할지라도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어린아이의 상태로 남아 있게 어린 세포의 상태로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적혈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산소를 우리 몸 곳곳에 운반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너무 어린 상태로 남아 있어서. 그래 가지고 빈혈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호르몬 에리스로포이에틴이 콩팥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콩팥이 약해지고 망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이 에리스로포이에틴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빈혈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팥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 콩팥의 기능을 강화시켜 준다는 건요. 이 콩팥이 하는 이런 우리 몸에 정말 필수적인 작용들이죠. 생존에 꼭 필요한 작용들이거든요. 이런 작용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려를
이 우려열 작용을 하는데요. 디컨제 항우려열 작용이요. 예, 우려를 완화시켜 주거나 예방하는 작용이요. 이게 모노테르펜이 하는 주요 작용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모노테르펜이 많게는 90%까지 있는 주니퍼 베리가 또 잘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 특히나 이 어디에 우려를 완화시켜 주는 일을 잘하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림파틱 디컨제스턴트. 림프관의 우려를 완화시켜 주는 일을 잘해요. 네. 여기 제가 림프관이 그림이 너무나 예, 단순하면서도 이 림프관의 구조와 기능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그림이 있어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빨간색은요. 동맥혈액이 흘러다니는 동맥혈관이에요. 그다음에 이 파란색은 정맥혈관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세포까지 다 다다랐을 때요. 그래서 심장에서 동맥혈액이 신선한 산소를 가득 들은 이 혈액들이 와 가지고 이제 세포에다가 산소를 주고 나서 얘네들이 그냥 빈손으로 "산소 줬으니까 나 갈게." 이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세포에 있는 노폐물들, 이산화탄소들을 받아 가지고 심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죠. 예. 실제로 이 피가 파란색이라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정맥혈액을 이런 식으로 이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림프관이 이 동맥과 정맥 사이를 이렇게 막 어 덩굴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듯이 이렇게 막 이 사이사이로 얼기설기 얽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 동맥혈관에 있는 혈액들이요. 혈액들이 이제 산소를 여기 공급해 주고 산소랑 뭐 포도당 같은 영양분들도 공급해 주잖아요. 공급해 주러 여기 살색이 세포들이거든요. 세포들로 이 벽 사이 틈을 예, 틈으로 쏙쏙 나가 가지고 이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해 줘요. 근데 여기까지 갈 때 얘네들이 여기 이런 세포 사이사이에다가 흘리면서 다녀요. 깔끔하게 그냥 딱 배달을 해 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이 혈액 속에 있는 체액 성분들 뭐 이런 다양한 성분들을 여기저기 찔끔찔끔 흘리고 이렇게 목적지에 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흘려서 남아 있는 애들 있죠. 그 애들을 바로 이 림프관에서 싹 흡수를 하는 거예요. 네. 청소기로 집안의 먼지하고 이런 네, 노폐물들을 싹 빨아들이는 것처럼 얘네들이 쑥 빨아들여요. 이 림프관으로 쑥 빨아들여 가지고 이 림프 순환에서 이 림프 순환은 최종적으로 이 대정맥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혈액이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혈관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쑥 여기저기 흘린 그 노폐물들을 쫙 흡수를 해 가지고 그 대정맥에다가 보내줘요. 그러면은 그게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노폐물들은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림프관의 어디 한 군데에 이렇게 싹 청소를 해 놓은 것들이 여기 꽉 뭉쳐서 꽉 막아 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림프관 안에 노폐물이 그대로 쌓인 채로 얘가 정맥 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서 그 노폐물 배출시켜야 되는데 여기 꽉 막혀서 정체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림파틱 컨제스턴트, 림프 우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꽉 막히게 되면은 여기 이 청소기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되까요? 그 봉지 있죠. 쓰레기 봉지. 그게 꽉 차면은 청소기 아무리 작동을 시켜도 흡입력이 점점점 떨어지면서 나중에 흡입이 안 되고 청소기 기능이 작동하지 않잖아요. 림프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느 한 군데 이렇게 그 정체돼 가지고 꽉 뭉쳐 있으면요. 얘네들이 더 이상 이 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노폐물들, 이 체액 성분들을 빨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림프관의 우열이 결국은 이 네, 세포 공간의 우열로 연결이 되고 그럼 우리 몸이 이렇게 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관이 막혀서 몸이 부으면 어느 정도로 붓느냐면은 이게 주로 하지 쪽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코끼리 다리처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다리가 내 다리의 2배, 3배 퉁퉁 붓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만큼 되게 심하게 여기 체액이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바로 여기 이 림프관에 꽉 이렇게 뭉쳐 가지고 꽉 막고 있는 그 정체, 예. 그 정체 현상을 풀어주는 거. 그 정체 현상의 우려이죠. 이 우려를 풀어주는 게 주니퍼 베리 에센셜 오일이 잘하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몸에, 그래서 주니퍼 베리가 우리 몸에 소변 잘 배출시켜 주면서 붓기를 빼주는데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이 붓기를 빼주면은 또 그 이 세포 사이사이에 간질 공간에 쌓였던 노폐물이나 체액들이 몸을 붓게 하면서 셀룰라이트도 또 되게 좀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것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우려를 완화시켜 주는 작용을 통해서 아스트링젠트 작용 을 하는 것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아스트링젠트는 수렴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이렇게 세포랑 세포 사이사이 공간에 물을 너무 많이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축 처져 있는데 그 물을 쫙 빼줘 가지고 다시 탱글탱글하게 만들어 주는 게 아스트링젠트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 주니퍼 베리 에센셜 오일이 하는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인 거고요. 네, 결국은 순환을 촉진시켜 준다는, 네, 그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작용을 하는 이 주니퍼 베리 에센셜 오일을 그럼 어디에다가 사용하면 좋을까? 예, 적응증을 정리를 해 봤어요. 부종 빼는데 정말 좋다 그랬죠. 림프순환을 촉진시켜 줘서. 그래서 전신 부종에 이 몸이 이상하게 요새 더 많이 붓고 자주 부어요.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되는 것 같고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그럴 때 주니퍼 베리가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 부종이, 예, 림프 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림프관에 우열이 있어서 그게 원인이 돼서 부종이 생길 때는 주니퍼 베리가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셀룰라이트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복수요. 배에 물이 가득 차는 그 복수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복수가 찬다는 것도 결국은 혈관에 그 체액, 그 배에 꽉 찬 그 체액 성분들은요. 원래는 이 혈관을 통해서, 예, 콩팥으로 가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어야 하는 것들인데 이게 제대로 배출이 안 되고 배의 복강 공간에 이렇게 쌓여 가지고 배가 빵빵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도 주니퍼 베리가 그 비뇨기계 강장 효과와 그 림프 순환을 촉진하는 효과를 통해서 이 복수를 좀 완화시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변으로 어 노폐물을 배출시켜 준다고 했잖아요, 비뇨기계가. 콩팥이요. 근데 다양한 노폐물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요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 단백질을 섭취하잖아요. 그러면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분해를 해서 쓴 다음에 그 단백질을 쓰고 나서 생기는 폐기물이 요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을 먹는 한 이 요산은 우리 몸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요산이 적절하게 그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비뇨기계가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은 요산도 배출이 되지 못하고 몸속에 계속 쌓이겠죠. 그럼 요산이 쌓여서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여기 나와 있죠. 통풍이에요. 네. 그리고 이 통풍만 생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 소변 검사하면은 "단백뇨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소변 검사 항목에 보면은 소변에 피가 나오는지,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지, 세균이 있는지 이런 검사하잖아요. 예, 그래서 소변에 이런 단백질 성분이 섞여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요산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통풍은 이 손끝 발끝에 아주 격렬한 통증으로부터 주로 발가락, 그중에서 엄지발가락이 아주 격렬한 통증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피부 자극으로도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습진이나 피부병, 건선 이런 거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피부에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피부 자체에 무언가를 해 주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장을
다시 건강하게 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데 피부 트러블이 생기지 않게 하는데 장만큼 건강한 장 환경만큼 중요한 게 이 소변을 제대로 배출을 시켜 주는 거예요. 콩팥이 제 기능을 잘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콩팥이 제 기능을 잘해야지 우리 몸에 노폐물이 불필요하게 쌓이지 않고 잘 배출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면은 그게 어떤 장의 어 장의 그 건강한 세포 균형이 깨져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은 콩팥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노폐물이 몸 잘 걸러지지 않아 가지고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것인지 이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스트로인테스티널 스티뮬런트예요. 가스트로인테스티널은요. 여기 그림에 너무 잘 나왔어요. 위하고 이 소장, 대장. 네, 요게 가스트로인테스티널이거든요. 위장관이요. 네. 이 부분을 이 부분에 또 얘네들이 막 이렇게 힘을 북돋아 줘요. 일을 잘할 수 있게.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자극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니퍼 벨의 에센셜 오일이요. 그래서 이게 에센셜 오일이 아니더라도요. 주니퍼 나무를 그 옛날부터 전통 의료에서도 그렇고 허브법에서도 그렇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가 차고 이럴 때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도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장관에 하는 작용이요. 스토마깃. 예. 스토마깃은 이 위를 튼튼하게 해 주는 거예요. 위가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카미네이티브. 구풍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장의 가스를 제거해 주는 거. 그다음에 스파즈몰리티. 여기 음 이 위장관 벽은요. 근육 근육층이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여기 근육층이 두텁게 형성이 돼 있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소화를 시키는데 어떤 효소나 강력한 위산 같은 거 분을 배출해서 걔네들이 여기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을 녹여주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차적으로는 얘네들이 이렇게 꿈틀꿈틀 연동 운동을 해 가지고 이 음식물들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잘게 잘게 쪼개는 일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 소장이나 제장 같은 경우는 이 음식물들이 이 관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려면은 여기에서 어 쭉 짜줘 가지고 앞으로 밀고 또 쭉 짜줘서 앞으로 밀고 쭉 짜서 앞으로 밀고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 쭉쭉쭉 짜준 다음에 또 힘을 빼서 음식물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 주고 또 쭉 짠 다음에 힘을 빼서 음식물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 주고 이 운동을 하게 하려면 근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위하고 소장, 대장 벽은 두터운 근육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근육들이요. 그래서 쭉 짜주는 거는 근육이 수축하는 거고 다시 이완하는 거고 예 음식물이 다시 통과하려면 다시 힘을 빼는 거 이완하는 거죠. 수축하고 이완 작용이 리드미컬하게 규칙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스텝이 꼬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완은 하지 않고 계속 수축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장이 꼬이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고 위경련이라고 하죠. 위가 뒤틀리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그게 바로 이 위랑 장에 있는 그 근육들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걸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수축하는데 또 수축하고 수축하고 이 작용만 계속 해줘 가지고 우리가 그걸 통증으로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련성 통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파즈몰리틱은 바로 그 경련성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 통증이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수축과 이완의 규칙이 회복이 되면은 통증이 사라지겠죠.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작용들을 주니퍼 베리 에센셜 오일이 하는 거고요. 사실 이 작용들은요. 모노테르펜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모든 에센셜 오일들이 하는 작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용들을 하는 이 주니퍼 베리 에센셜 오일을 그럼 어디에 써 주면 좋을까? 이제 위와 장의 증상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어 주니퍼 베리 에센셜 오일은 우리가 에센셜 오일 보면은 소화가 안 될 때 소화를 촉진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에센셜 오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주니퍼 베리 에센셜 오일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성 저긴장성 위장관 질환에 효과가 좋아요.
저긴장성 위장 질환이라는 건요. 그 근육들이요. 위랑 위랑 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근육들이요. 일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축 늘어져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근육들이 축 늘어져서 일을 안 하면요. 우리가 물론 잘게 씹어 먹지만 그게 이제 소장으로 가려면 그것보다 더 잘게 부서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산이 나와서 녹이는 것도요. 그게 어느 정도 잘게 부서져야지 잘 녹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부숴주는 작용을 하는 게 이 위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잖아요. 얘가 수축하고 이완하고 강력하게 수축하는 힘으로 걔를 부셔주는 건데 일을 안 해요. 그냥 축 늘어져 있기만 해요. 그러면은 음식물 우리가 이 씹어서 꿀꺽 삼킨 그 크기만큼 계속 남아 있으니까 위산으로 녹이는데 한계가 있죠. 그러면서 이 위에 음식물 덩어리가 정체가 되면서 그게 이 윗속에서 따뜻한 윗속에서 예 습하고 따뜻한 이 위와 소장에서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가스가 나오고 세균이 거기에 모여서 네. 새끼를 까고 증식을 하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에 가스가 가득 차고 속이 더부룩하고 그 가스 때문에 배도 아프고 식욕도 없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그러니까 근육이 너무 과도하게 수축을 해도 문제지만 얘네들이 너무 수축을 안 하고 축 늘어져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니퍼 베리 에센셜 오일은 예, 근육이 수축할 생각 안 하고 축 늘어져서 몰라 이러고 있을 때 예, 그럴 때 효과적인 거예요. 스티뮬런트라고 했잖아요. 예, 위와 장의 기능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너네 그렇게 축 늘어져 있으면 안 돼. 지금 이래야지 이렇게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은요. 이 저긴장성 상태를 다시 균형 상태로 회복을 시켜 주면서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네. 음식물이 잘 분해가 되고 잘 소화가 되면은 네 세균들이 우리 몸에 해로운 세균들이 어 갑자기 확 늘어날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완화하고 예방해 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저산증에도 이 주니퍼 베리 에센셜 오일이 위가 이 저산증은 이제 위에 이 주니퍼 베리 에센셜 오일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작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위에서 이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음식물을 더 잘게 분해를 해 주고 그다음에 그 위벽에서 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위산으로 걔네들을 녹여 주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걔네들을 한번 잘게 부숴 주고 화학적으로 얘네들을 녹여 줘 가지고 좀 더 제대로 얘네들을 더 미세한 입자로 분해를 시켜 주는 거죠. 근데 이 위에서 위가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은 위산도 제대로 만들어져서 나오지 못하겠죠. 그러면은 음식물들이 이 근육이 제대로 운동을 하지 않을 때처럼 위산이 제대로 안 나와도 분해가 잘 안 되고 남은 그 음식물 덩어리들이 정체가 돼서 거기서 또 부패가 돼 가지고 어 네. 또 세균이 번식하고 막 가스가 만들어지고 그런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위산이 제대로 잘 나오게 해 주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요? 위가 예 제 기능을 잘할 수 있게 예 위를 구성하는 그 세포들이 힘차게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위장염도 완화시켜 주는 거고 가스가 가득 차게 되면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통 콜릭성 페인은 정말 이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듯이 엄청난 통증이라 그랬죠. 그런 통증도 완화시키고 그리고 그런 통증이 생기지 않게 예방해 줄 수 있는 거고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 주니퍼벨 에센셜 오일에 많이 들어있는 모노테르펜이 잘하는 일 중에 또 하나가 안티 인플라메이토리 항염 작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항염 작용도 이 에센셜 오일에 따라서 그리고 그 에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는 화학 성분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항염 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 여기 이 주니퍼 베리 에센셜 오일에 들어있는 모노테르펜은 그럼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경로에서 염증이 생기지 않게 예 염증을 억제해 주는지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건요. 네, 선천적인 면역 반응에 속해요. 자연스러운 현상. 우리 몸에 너무나 중요한 방어 기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우리가 실제로 어디 뭐 이렇게 베이거나 찢기거나 해서 세포가 손상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침입자들이 들어와서 세포를 손상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그 첫 시작은 세포막이 손상되는 거예요. 근데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세포막 인지질이 손상이 되면은 이 여기서 아라키돈산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그러면 이 아라키돈산이 이제 콕스1, 콕스2 그리고 5 리폭시게나제라는 물질들을 생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로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아로마 세라피 해부 생리학에서 면역계와 아로마 세라피, 그중에서 염증을 다루는 파트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클래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센셜 오일 화학에서 모노테르펜 부분에서도 요거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까요. 에센셜 오일 화학 모노테르펜 클래스 보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요. 여기 이 콕스2라는 물질이랑 5 리폭시게나제가 특히 이 염증 작용을 촉진시키는 데 주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콕스2에서는 프로스타글란딘이 나와 가지고 염증을 유발을 하고, 이게 심한 경우에 신생물이 종양이거든요. 네. 우리가 암이라고 부르는 거, 그런 신생물들을 만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5 리폭시게나제는 류코트리엔이라는, 예, 사이토카인의 일종이에요. 사이토카인을 만들어요. 사이토카인은 어느 염증 어디에 이제 염증 반응이 시작이 되었을 때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면역 세포들한테 여기 어디에 지금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침입자가 발견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모여? 이렇게 연락책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이토카인은.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이 우리 몸에 많아지게 되면은요. '야 진짜 어디에 큰일 났나 봐.' 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그 사이토카인이 가리키는 사이토카인이 신호를 보낸 그곳으로 대거 몰려가게 돼요. 그러면 염증 반응이 아주 크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런 류코트리엔은 그런 사이토카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5 리포시게나제가 류코트리엔을 이제 분비를 해요.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류코트리엔에 의해서 염증이 촉진이 돼요. 네. 아주 간단하게 염증 반응 아주 작게 일어나고 끝날 수 있는 일도 이 류코트리엔이 많아지게 되면은 네, 더 크게 일어나게 되고, 이 염증이 만성화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니퍼 베리 에센셜 오일에 들어있는 모노테르펜이 어 하는 일은요. 바로 이 5 리폭시게나제가 류코트리엔을 분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염증을 촉진하는 일을 막는 거죠, 결과적으로는요. 그렇게 해서 항염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염 작용은 일단은 주니퍼 베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도와주는 게 비뇨기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뇨기계의 감염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이요. 예. 비뇨기계의 강장 그리고 자극이라는 기능과 작용과, 그리고 이 항염이라는 작용이 합쳐져 가지고 요로 감염을 완화하거나 예방해 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염증이 있으면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요. 다양한 화학 매개체들이 분비가 돼요. 근데 이 화학 매개체들이 염증 반응을 도와주고 촉진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요. 통증을 전달하는 그 세포에 가서 통증을 통증의 강도를 더 증폭시켜요. 그러니까 이 염증 상태가 아닐 때는
그 전달되는 통증의 강도가 한 10 정도라면은 염증 상태에서 화학적 매개체가 그 염증 반응을 전달하는 데 가서 작용을 하면은 통증의 강도가 한 20-30 까지 늘어나게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어디에 염증 반응이 있을 때 나오는 그런 다양한 물질들이 우리가 통증을 더 세게 느끼게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이 주니퍼 베리 에센셜 오일을 쓰게 되면은 염증이 억제되면은 그 통증을 더 세게 느끼게 하는 물질들도 덜 나오게 되겠죠. 조금 나오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작용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요로 가면만 써 놨는데 네. 이 허브요법에서도 그렇고 옛날의 다양한 문화권에서부터 이런 전통 요리에서 이 주니퍼를 썼던 것 중에 류마티스 그리고 뭐 다양한 염증 이런 데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주니퍼베리 에센셜 오일 그리고 주니퍼베리 열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노테르펜 성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용인 거예요. 그다음에 네. 되게 재밌는 작용이 있어요. 재밌기도 하고 되게 유용한 작용이기도 해요. 주니퍼베리 에센셜 오일의 작용 중에서요. 안티글리케이션 작용을 하거든요. 이 안티글리케이션이라는 건요. 항당화 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화가 되는 거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주니퍼베리 에센셜 오일이요. 이 항당화 작용을 하는 게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폴리페놀이에요. 네. 그리고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우리가 흔히 항산화제라고 부르는 것들 있죠. 걔네들이 이 항당화 작용을 하는 그런 성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폴리페놀이나 항산화제가 하는 그 일을 주니퍼 베리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화를 억제해 주는 작용이니까 이 당화 글리케이션이 뭔지 알아야겠죠. 당화 현상, 당화 작용이라는 건 뭐냐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포도당을 섭취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포도당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포도당은 혈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혈액순환을 통해서 우리 몸 여기저기 구석구석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세포들이 "나 여기 포도당 필요해." 하면은 거기로 들어가서 이제 이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당이 우리 몸은 단백질 성분들로 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들이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이 세포의 단백질 성분하고 결합을 해요. 우리 몸의 다양한 단백질 성분하고 결합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은 AGE라는 부산물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게 주로 어떤 단백질이냐면은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단백질 섬유들하고 결합을 했을 때 AGE라는 부산물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DNA요. 네. 핵산이라고 하죠. 이런 핵산 성분들하고 핵산 성분의 포도당이 딱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도 AGE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여기 써 놓진 않았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질 성분의 포도당이 딱 결합을 했을 때도 AGE라는 부산물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AGE라는 이 성분이 이제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안티글리케이션 항당화 현상이라는 건요. 바로 이 포도당이 단백질에 달라붙거나 포도당이 DNA에 달라붙어서 이 AGE를 만들어내는 이 작용에서 이 AGE가 만들어지지 못하게 막는 작용을 하는 게 항당화 작용인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려면은 AGE가 도대체 뭐고 얘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겠죠. 네. 이 AGE라는 건요. 풀어서 쓰면은 Advanced Glycation and Product 최종 당화 산물이에요. 네.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요.
우리 몸의 활성산소 억제 작용을 약화시켜요. 활성산소, 프리 라디칼이라고도 하죠. 네. 이거 노화의 주범이잖아요. 세포를 파괴하고 손상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몸에서는요, 우리가 특별히 몸에 나쁜 거 먹고 몸에 해로운 짓 안 해도 만들어져요. 네, 건강하게 사는 상태에서도 우리 몸에서는 끊임없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우리 몸에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을 보면 그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이 세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해요. 근데 그 에너지를 생산할 때 혹시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생물 배우셨으면 ATP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ATP를 생산하는 일을 하거든요. 음. 그냥 쉽게 말하면 세포가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없으면 세포는 죽어요. 네. 그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미토콘드리아인데 그 에너지를 산소를 원료로 해 가지고 생산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공장이라고 불리는데 우리 네, 바깥 세상에서도요. 공장에서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유용한 것들을 만들어 내면은 거기에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이 따라오게 되죠. 공장을 돌리면은 거기서 이제 다양한 폐기물들 그리고 오염 물질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공장을 가동을 하면은 이제 거기서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폐기물들이 나오게 돼요. 그게 바로 활성산소 프리 라디칼인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 몸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활성산소가 이제 옆에 있는 세포들을 파괴하면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얘네들을 딱 잡아 가지고 네, 배출시키는, 분해하는 일을 하는 그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또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AGE 최종 당화 산물이요. 이 활성산소가 맘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딱 잡아 가지고 분해하는 일을 하는 그 물질들이 일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GE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활성산소가 예 아주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이 세포 저 세포 막 툭툭 건드리면서 다 망가지게 하고 손상시키고 예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포가 그렇게 손상이 되고 그렇게 망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노화가 촉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AGE가요. 포도당이 단백질에 이제 달라붙어 가지고 생기는 거라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달라붙는 단백질이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결합 조직에 있는 단백질들. 그러니까 음 네. 우리 특히 이 피부에서 이 피부 표피층 아래 진피층에서 피부를 탄탄하게 받쳐주는 부분이죠. 거기에 있는 단백질들 피부의 탄력에 중요한 이 콜라겐, 엘라스틴에 달라붙어서 AGE를 만들어내면 그 AGE가 이 콜라겐이랑 엘라스틴을 또 다 파괴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피부 진피층에 있는 그 콜라겐이랑 엘라스틴이 파괴가 되면은 여기 피부 아래 그 탄력층이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 예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피부의 진피층 말고도 혈관벽에서 혈관벽이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는 데 또 중요한 작용을 하거든요, 이 단백질들이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이런 단백질들을 다 파괴를 해 가지고 혈관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어요. 예 그러고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에서 그 혈관벽을 손상을 시켜서 그 손상된 데에 염증이 생기게 하고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혈관은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요. 거기 혈관벽에 염증 물질들이 쌓여 가지고 혈관이 좁아지게 돼요. 네. 그래서 다양한 그런 혈관성 질환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동맥경화 뭐 음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음 그런 예가 되겠죠. 그리고 또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그 결국은 심장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죠.
그다음에 이 에이지 최종 당화 산물이요. 면역 세포의 수용체에 결합을 해요. 네. 그러면 면역 세포에 얘네들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면역 작용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이 면역 세포들이 일을 하게 만들어요. 네. 그럼 면역 세포들이 과도하게 일을 한다는 거는 염증 반응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그래서 만성 염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얘네들이 이 에이지 최종 당화산물이 또 이렇게 딱 달라붙기 좋아하는 데가 인슐린 수용체예요. 인슐린 수용체는 뭐냐면은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가 탄수화물 주로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은 이게 분해가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 가지고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 곳곳 혈액순환을 통해서 혈액순환 경로를 따라서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가면서 세포들이 "나 여기 포도당 얼마만큼 필요해요." 하면은 그쪽으로 쏙쏙쏙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이 포도당이 부피가 커서 이 세포벽을 그냥 뚫고서 쑥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포마다 이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는 전용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아무 때나 그냥 문 두드린다고 열려지는 게 아니라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열쇠에 인슐린이 딱 결합을 해야지만, 네, 인슐린이 그 문을 여는 열쇠인 거예요. 인슐린으로 그 문을 열어야지만 문이 열려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인슐린이랑 결합해야 되는 그 세포의 수용체에 얘가 최종 당화산물 AGE가 가서 딱 결합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포들이 "나 여기 포도당 필요해."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은 혈관에 이 포도당이랑 같이 돌아다니던 인슐린들이 "알았어. 내가 문 열어 줄게." 하고서 그 세포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에 딱 가는데 엉뚱한 애가, 이 AGE라는 애가 거기 딱 가로막고 있어요. "여기는 내 구역이야. 저리 가." 이러면서 인슐린이 결합하지 못하게 해요. 그럼 어떡해요? 세포에 포도당이 들어갈 문을 포도당이 들어가야 하는 그 문, 포도당 전용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세포는 포도당이 필요한데 배고파 죽겠는데 그 포도당을 받아 먹질 못해요. 그리고 세포로 포도당이 들어가질 못하니까 혈액 속에 계속 포도당이 떠다니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혈액 속에 포도당이 계속 떠다닌다고 해서 그다음 끼니를 안 먹나요? 간식을 안 먹나요? 디저트를 안 먹나요? 음료수를 안 먹나요?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은 혈액 속의 포도당은 세포가 쓰지 못하니까 그 상태 그대로인데 우린 계속 먹어요. 그러면 포도당이 어떻게 돼요? 점점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는 거 어떤 상태? 혈당이 높아지는 상태. 고혈당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은 지속이 되면은 당뇨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항당화 작용이라는 거요. 폴리페놀이나 비타민 A, C, E 같은 성분들이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그 항당화 작용이 안티글리케이션 작용이요. 주니퍼베리 에센셜 오일이 하는 그 안티글리케이션 작용이에요. 이게 사실 음 피부 노화를 막는 데, 그러니까 항노화 작용을 하는 데도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혈관의 건강, 그러니까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리고 또 네, 당뇨병을 예방하고 그리고 당뇨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 안티글리케이션 를 가 이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가를 연구한 논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니퍼 베리 에센셜 오일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는 아직 찾지를 못했고, 쥐를 대상으로 실험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은 주니퍼 베리 에센셜 오일을 쥐에게 투입을 했을 때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는 쥐에게 투여를 했을 때 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있고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항당화 안티글리케이션은요. 바로 이 에이지가 하는 이 일들,
이 일들을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요거 하나 더 있었네요. 췌장의 베타 세포의 당화 손상이 일어나게 돼요. 당화 손상이니까 여기 베타 세포 수용체에 얘가 결합을 해 가지고 이 세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세포가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췌장의 베타 세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인슐린 분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췌장 베타 세포에 이 A가 달라붙어 가지고 췌장 베타 세포 일을 못하게 하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고, 인슐린은 세포가 세포에서 포도당을 쓸 수 있게 그 문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네,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면은 우리가 포도당을 아무리 먹어도 세포는 포도당을 받아서 쓸 수가 없고, 혈관에는 포도당이 계속 쌓이고, 그래서 고혈당, 예, 당뇨가 발생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티글리케이션의 효과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본다면은 항노화 작용이요. 그다음에, 네, 얘네들 어 콜라겐이랑 뭐 엘라스틴 같은 우리 피부 탄력에 아주 중요한 그 단백질 섬유들을 이 파괴되지 않게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혈당을 조절하고 당뇨와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실 당뇨병이라는 질환은요, 그 혈당이 높은 그 상태 자체가 문제가 물론 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치명적인 게 바로 이 합병증이거든요. 네. 당뇨의 합병증은요. 이 혈관의 염증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당뇨 합병증이 처음에는 이게 손끝 발끝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여기에 이제 괴사가 일어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시력을 잃게 된다거나 뭐 다양한 합병증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아까 우리가 정말 우리 몸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그 콩팥 있죠. 콩팥의 기능도 손상시키게 돼요. 이게 다 혈관의 염증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어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혈관성 질환을 예방해 주고 만성 염증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 네,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이 안티글리케이션 효과에서 파생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안티엘라스타제라는 작용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안티글리케이션 효과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어 살바토레의 책에 이 부분을 별도로 언급을 해 놨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데요. 안티엘라스타제는, 네,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네. 엘라스타제는 엘라스틴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그래서 엘라스틴은 결합 조직이라는 부분이요. 예, 바로 이 부분 진피층에 이 부분이 결합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콜라겐도 있고 엘라스틴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탄력을 이 탄력이 무너진다는 게 이 부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는 탄력성이 매우 큰 단백질 섬유를 엘라스틴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요 부분을 이제 세포 단위로 확대해서 보면은 요렇게 보이는 건데, 여기에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거 있죠. 얘네들이 엘라스틴 섬유들인 거예요. 근데 이 우리 몸에서는 세포들이요, 한 번 만들어졌을 때 얘네들이 어 영원히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세포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손상되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마치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어른 성장했다가 점점점 노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네, 늙어가면서 여기저기 몸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 것처럼 세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요, 이제 세포가 손상되거나 노화가 되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때 얘네들을 자동적으로 처리해 주는 그런 물질들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엘라스틴이 이제 손상이 되거나 제 역할을 다 못하게 많이 늙어 버렸어요. 그랬을 때 얘네들을 이제 처리해 주는 분해해서 처리해 주는 그 효소가 바로 엘라스타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적당히 나와 주면은 좋은데 어떤 이유로 이 엘라스타제가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돼요. 그러면은 멀쩡하게 건강한 일 잘하고 있는 이 엘라스틴 섬유들도 다 분해해 버리겠죠. 예. 다 파괴해 버려요. 그러면은 엘라스틴 섬유가 파괴가 되면은 여기 피부를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피부 탄력 유지에는 2 층이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고 쭈글쭈글 주름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라스테아제가 어디서 분해되냐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물론 한 군데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만들어지는데 주로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 췌장이에요. 네, 췌장. 아까 인슐린 분비하는 베타 세포가 있었던 그 췌장이요. 네. 그래서 음 제가 생략을 하기는 했는데 이 주니퍼베리 에센셜 오일이 또 기능을 전신의 기능을 강화시켜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뇨기계만큼 또 그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췌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엘라스타제가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게 딱 균형 잡힌 상태로 분비될 수 있게끔 조절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라스틴이 너무 많이 분해되지 않게 해서 이 탄력이 무너지지 않게끔 예방해 주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안티 엘라스타즈 작용은 안티 에이징, 항노화 작용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피부 탄력에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신에 이런 탄력을 유지하는 데 주니퍼 베리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에센셜 오일이었더라고요. 네. 저도 이 클래스를 쭉 이렇게 구성을 하고 정리를 하면서 좀 이번에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게 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폐물이 잘 배출이 되게 해 줌으로써 피부를 건강하게 해 주고 거기다가 이 탄력이 무너지지 않게끔 예방해 주는 이런 작용들을 통해서 피부 탄력도 잡아 주고 네. 참 유용한 에센셜 오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몸의 작용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그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